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26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아니죠? 덮고 뚜껑을 덮고 삶는다.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맞습니다. 본 세탁 전에 오염물질을 미리 세탁하는 것으로 본 세탁만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아세톤 아니고요. 가루세제나 얼룩제거제 심하게 오염된 부분에 가루세제나 얼룩제거제를 묻혀 살살 비벼준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표백제에 담그면 안되죠?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다. 얼룩을 뺀 후에는 얼룩 뺀 부분을 다른 곳과 같게 하기 위하여 얼룩 뺀 주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아닙니다.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린다. 말린다. 붕산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냄새가 심한 세탁물입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1번의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2번)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보호자의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되죠?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숙지한다. 2. 대상자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가게 한다.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맞습니다. 외출 시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비물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대상자가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된다. 진료나 건강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히 처방받게 한다. 2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3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사용법을 익히기 힘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하게 한다. 2. 방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아니죠?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아니죠?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 수 있다. 3번의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아닙니다. 화장실 복도의 화분을 치운다. 바닥에 전선, 물체, 헝겊,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있으면 보행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맞습니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아닙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아니죠?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안 되죠? 침해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4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장실 표시를 한다. 5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맞습니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아니죠? 그릇이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분다. 안됩니다.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한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할 필요는 없지요? 5번의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6번. 낮에 집안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의 원인에는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이 저하로 인한 시간과 방향 감각이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등, 못하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안 되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아닙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이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아니죠? 친숙한 것으로 채워준다.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복잡한 아니고요.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배회의 원인이 배고픔일 때죠.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6번의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7번.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환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7번의 정답은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도둑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반응을 찾아야 합니다.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8번의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소란을 피우고 있죠?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1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2번.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아니죠?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 안 되겠죠?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아니고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침해 대상자의 관심을 집에서 퍼즐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반응입니다. 정답이죠? 9번의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10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옷이 너무 꼭 끼어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손을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질문에서 상처를 내고 있다 그랬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좋은 방법이죠?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아닙니다. 침해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아닙니다.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0번의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11번. 침해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자주 인식시킨다. 1번. 달력 만들기. 달력.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악기 연주하기. 악기 연주하기는 주의력,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3번. 선 따라 그리기. 주의력 향상이죠? 주의력 향상. 4번. 물건값 계산하기.
계산력 향상입니다. 계산력 향상.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 향상. 11번의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 1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해야죠. 2. 단어 이외에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맞습니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좋은 방법이죠?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경청의 방법입니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경청의 방법이지요? 12번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13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진다.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대상자는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라고 바람직한 공감을 하고 있죠. 자신이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감적 반응입니다. 5번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대상자의 의견이 중요하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파악한다. 13번의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14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족이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1번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아닙니다. 2번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아니죠? 3번. 며느리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안 되죠? 4번.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맞습니다. 가족이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14번의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1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시각장애 대상자는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겠죠?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정면에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아니고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맞습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1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지문의 내용은 판단력 장애, 이해력 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1번 행동장애 아닙니다. 2번 시각장애 아니고요. 3번 이해력 장애 맞습니다. 4번 진압력 장애 아니고요. 5번 공간지각력 장애 아닙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 (17번)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연장자 아닙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2.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용약품은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을 말합니다.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줄 수 있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맞습니다. 4.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미루면 안 되죠?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5.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아닙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17번의 정답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18번.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아니죠?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아닙니다. 손목 부위를 지압하지 않는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안됩니다.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맞습니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아니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18번의 정답은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19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1번 그림은 양팔의 팔꿈치가 굽혀져 있죠? 틀렸습니다. 2번 그림,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을 이루게 한다. 맞는 그림이죠?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야 하는데 굽혀져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해야 하는데 비스듬히 되어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은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이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쳐야 하는데 손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19번의 정답은 2번. (2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대상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아닙니다.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두 번 크게 불어넣는다.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2번 크게 불어넣는다. 3.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아닙니다. 위가 팽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15대 1 아닙니다. 30대 2.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한다.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맞습니다. 위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한다. 20번의 정답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27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